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이번 주부터 재개됩니다.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긴 불황을 겪은 지역 여행업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중국과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 30개 노선이 운영되며 연 이용객 89만 명을 찍었던 무안국제공항.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월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지난해 이용객은 2만 명에 그쳤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날개를 펴니다. 오는 14일 베트남 나트랑을 시작으로 이번 달에 4개 항공사 5개 노선에서 주 28편의 국제선 운항이 재개됩니다. 이용객이 늘면서 불편이 컸던 주차장은 1,800면에서 3,000면까지 늘렸고 면세점과 대합실 개선 등 청사 리모델링도 진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신규 노선 유치를 위해 항공사 손실보상금을 2배 늘리고 부정기 노선 지원책도 마련하면서 국제선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여행업계는 국제선 운항 재개를 반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무실 운영조차 어려웠던 상황에서 일부 항공편 예약이 마감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율 급등의 여파 등으로 아직 단체 관광객이 많지 않아 소형 여행사들의 체감도는 낮습니다. 국내 입국 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도 관광객 모집의 걸림돌입니다. 손님들 30명이 갔는데 양성이면 어쩌지? 한국에 들어와서도 3일 이내 또 양성이면 어쩌지? 이런 부분들이 겁이 나지. PCR 풀어줬으면 완화해줬으면 지금에 있는 관광객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가시지 않겠냐. 무안국제공항이 2년여 만에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면서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온 여행업계가 다시 회복의 날개를 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광주 지역의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방학 무상급식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150개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공립유치원의 방과 후 유치원생 등 모두 10,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영과 위탁급식을 병행해서 무상급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초등학교의 방학 중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조리 종사자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지만 무상급식 대상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면서 이번 방학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체험활동이 부족했던 대학생들은 물론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던 농촌마을까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동복 차림에 밀짚 모자를 쓴 젊은 청년들. 코로나 탓에 중단됐던 농촌 봉사활동, 이른바 농활에 나설 대학생들입니다. 우리는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 노동의 의미와 3년 만에 재개된 농활에 걱정 반 설렘 반, 각오가 남다릅니다. 대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임실의 한 농촌 마을. 농활 온 걸 환영합니다. 일손 부족으로 농사일에 어려움이 많았던 마을 이장은 모처럼 찾아온 대학생들이 반갑기만 합니다. 동네에 활력이 넘칠 것 같고요. 또 코로나가 지금 많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대학생들 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좀 도움을 많이 도움 좋을 것 같아요. 팔을 걷어붙이고 일손 돕기에 나선 대학생들. 불볕더위 속에 갓 수확한 복숭아를 손질하고 마을 회관 앞 도로도 깨끗하게 치웁니다. 온몸이 젖을 정도로 구슬땀이 흘러도 보람은 큽니다. 땀이 흐를 정도로 힘들긴 한데요. 이게 봉사활동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 농활에 나선 대학생 80여 명은 인근 4개 마을을 돌며 꾸준히를 도울 계획입니다. 올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농촌 봉사활동을 하러 와서 여기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하나로 어울려서 전북의 다른 대학들도 이달과 다음 달 잇따라 농촌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노동과 봉사의 의미를 배우는 아름다운 동행은 당분간 농촌 들녘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경남에서 키우는 농작물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자치단체도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올리브와 망고를 재배하며 새로운 소득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창원방송총국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군의 한 텃밭. 어린 나무 30여 그루가 줄지어 심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열대 작물인 올리브입니다. 심은 지 불과 석 달여 만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실상 이 열매 연 이 자체가 일부 이제 성공을 했다고 내가 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마음으로 아직까지 지금 기쁘죠. 남해군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 올리브 묘목 130그루를 농가 3곳에 공급했습니다. 노지에서도 정상적인 생육이나 결실이 가능한지, 겨울철을 잘 이길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공급한 올리브 품종은 프란토이오와 마우리노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아직 시험 재배 단계지만 머지않아 농가의 새로운 소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개 품종을 심어 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 재배를 하고 있고 올리브 재배에 성공하면 보물섬 남해 농촌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6차 산업으로 소득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도 지난해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육성에 나섰습니다. 망고를 지역 특화 작물로 지정하는 한편 앞으로 3년 동안 농업진흥청과 함께 경남 지역에 특화된 고품질 망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온난한 기후와 그리고 일조량이 그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이 고품질 가시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작물은 애플망고와 바나나 등 10여 개 종류. 기후변화가 경남의 농가 특화 작물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첫 지역 방문지로 광주를 선택해서 8.28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광주 5.18 기념공원을 찾아 민심을 탐방하는 이재명과 위로 걸음 행사를 열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의 저수율이 평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가뭄과 마른 장마 등의 영향으로 지난 8일 기준 동복댐의 저수율이 23%에 불과해 이달 중순까지 가뭄 상황이 이어지면 저수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수돗물 공급 차질과 수질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시민들의 물 절약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 상반기 도내 신축 아파트 7,800여 가구에서 품질 하자 418건을 적발해 개선 조치했습니다. 품질 하자는 콘크리트 균열과 안전난간 미설치, 경계석 치마, 세대 내 타일의 마감과 도장 불량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2015년부터 민간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 단계와 골조 공사 중인 골조 단계, 그리고 사용 검사 전까지 3단계로 나눠서 신축 아파트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장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여 동안 행정실 직원 B씨를 자신의 어머니 집에 보내 각종 집안일과 심부름을 시키고 B씨가 행정실에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시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2억 9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한 집중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양향자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경선을 통해 선출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서구을 지역위원장을 면접 등을 통한 컷오프와 권리당원을 상대로 한 ARS 투표를 거쳐 최종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진행된 서구을 지역위원장 공모에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김병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이남재 전 광주시 정무수석 등 4명이 응모했습니다.
이번 주 다시 곳곳에 장맛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서해남부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순천과 광양 등은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대부분 오늘 저녁까지 내리다 그치겠고요. 일부 남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10에서 60mm, 많이 오는 곳은 8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광주와 한평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보성과 고흥 29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0도, 영암 31도, 장흥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9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은 내륙 지역의 소나기가,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